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고3 남학생 케이스인데요. 네, 고1까지 성적은 좋지 않았으나 성실하게 학원 다니고 네, 수행평가도 열심히 했는데 네, 고2부터 하나씩 놓더니 고3 되어서는 학교도 잘 안 가고 혼자 병원 가서 처방전 떼고 네, 학교 가서 한두 시간 있다 올 때가 많아요. 네, 유일하게 하는 건 센터 가서 보디빌딩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매일 새벽 2시에 들어와요. 네, 졸업은 하겠다고 하고 네, 처음에 화도 냈지만 네, 지금은 참고 받아주고 있긴 한데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 받아주지 마십시오. 자, 이 아이 지금 19살, 6개월 뒤면 20살. 이 아이는 대통령 선거에 피선거권인가요? 선거권이죠? 네, 대통령 선거에서 표도 행사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어른입니다. 이제 6개월 뒤면 20살,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아이죠. 어쨌든 학교 가서 조퇴하고 오네요. 그리고 학교 졸업할 거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이 말은 맞는 거죠. 그럼 졸업하겠죠. 근데 유일한 희망, 보디빌딩 하러 다니네요. 아마 이쪽으로 진로를 찾아서 밥 벌어먹고 살아도 살겠죠. 문제는 이 아이 때문에 불행감을 느끼는 엄마의 감정이 문제입니다. 자, 이 아이는 졸업할 겁니다. 근데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이 있으셨을 거예요. 공부도 잘했던 아이이고, 얘 공부시키면 인서울대학도 갈 수 있을 것 같았고, 얘 공부시키면 최소한 뭐 사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뭐 기업 취직해서 밥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두 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상이, 아들에 대한 상이 있었을 텐데, 이게 깨진 거죠. 이게 깨지면서 끊임없이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상, 그 아이이길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많이 괴로우신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 주십시오. 졸업은 하겠다고 합니다. 졸업합니다. 네, 본인이 그걸 알고 있는 아이고 졸업할 겁니다. 새벽 2시에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6개월 전에 새벽 2시에 들어오나 6개월 뒤에 이 아이가 20살이 돼서 새벽 2시에 들어오나 사실 상관없습니다. 6개월 땡겨서 새벽 2시에 들어오는구나. 6개월 뒤에 20살 돼서 2시에 들어오나 실제로 20살 돼서 2시에 들어오는 거는 말릴 수가 없고 잔소리할 수 없는데 6개월 전에 잔소리 하신다고 뭐 달라질 게 없죠. 자, 이 케이스 두 분 부모님의 삶이 이 아이로 인해서 불행해지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죠? 딱 하숙생 취급하시면 됩니다. 아, 새끼 밥 줄 것이고 오늘 집에 들어와서 제가 자네. 아, 수업 일수 챙겨보니까 졸업은 하겠네. 아, 공부는 안 하겠네. 보디빌딩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헬스클럽 같은 데 취직해서 밥은 벌어먹고 살겠네. 네, 하숙생. 그래도 나한테 돈 달라고 안 하면 되겠네.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안 하면 이 지옥 같은 마음을 견디실 수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지금 투자한 게 얼마고 내가 널 어떻게 길렀고 다 불필요하죠. 이거 아이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이 하소연을 막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막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여태까지 서포트할 만큼 서포트했는데 내가 쟤한테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지 이렇게 돼요. 자, 시작은 이거였어요. 내가 지금 고3 돼갖고 학교를 간신히 다니고 보디빌딩만 열심히 하고 새벽 늦게 들어오고 이게 진짜 이야기인데 거기에 내가 쟤한테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걸 당하지? 막 이렇게 돼요. 그럼 새로운 이야기가 써지죠. 새로운 어떤 불행한 이야기가 써집니다. 그리고 이 불행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요. 엄마인 내가 잘못한 거지. 그래, 나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였어. 난 자식 낳으면 안 되는 여자였어.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이게 끝나. 그러면 애가 새벽 2시에 들어오고 보디빌딩은 열심히 하는데 학교는 졸업할 거라고 그러는데 성실하게 학교는 안 다닌다는 이 이야기와 내가 죽어야 될 이야기의 개연성 없습니다. 근데 이런 슬픈 이야기를 만드는 건 엄마의 마음이 만드는 거니까 최소한 이 아이를 놓고 내가 불행해지지 않는 쪽을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이 아이를 마음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엄마의 삶을 지키시는 게 맞습니다. 6개월 뒤에 새벽 2시에 들어올 거 6개월 먼저 새벽 2시에 들어오는 거다 생각하시고 진로 본인이 고민하게 두십시오. 어디 체대라도 가겠다고 나서서 공부를 2학기 때 시작할 수도 있으니 어머님이 좀 떨어져 계시는 게 어머님이 사실 수 있는 길입니다. 네. 네, 다음 케이스는요. 중3 남학생 케이스예요. 네. 아이 초등학교 때 아이 전학을 2번 시켜서 네. 본인이 원하지 않은 중학교 배정 이후에 엄마에 대한 원망이 엄청 많다고 해요. 학교를 싫어하는 것에 비해 친구 관계나 사회성은 좋은 편임. 작년부터 등교 거부가 심해서 결석일수 거의 채워서 3학년 진급도 간신히 했다고 하네요. 작년에 엄마인 제가 상담을 통해서
제 잘못을 직면한 뒤로 아이에 대한 마음이 많이 바뀌어서 아이도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까지도 왜 학교를 가야 하는지 그 이유와 필요를 모르다 보니 계속 등교 거부가 빈번합니다. 점심 이후 등교나 조퇴도 빈번합니다. 계속 이런 상황을 두고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부는 계속 놓았고 본인이 좋아하는 랩만 하고 있습니다. 전학 2번 했고 전학 2번 한 건 아이가 원한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전학 2번 하다 보니까 또 중학교 배치받는 데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 못 갔고 친구들이랑 떨어졌죠. 이것도 아이가 원한 상황은 아니에요. 아이가 원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친구들과 떨어지면서 이 아이가 되게 심리적으로 고립감을 느꼈고, 그러니까 그게 부모를 원망한다. 개연성이 없죠. 부모가 원망받을 만한 상황은 아닌데, 그러면 이 친구가 내 생각이 잘못됐어를 받아들여야 부모에 대한 원망이 좀 끊어지겠죠. 근데 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머님이 작년에 상담에 접속해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내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통제 성향이 있었구나. 이래서 어머님이 내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하셨고 아이를 바라보는 게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달라지는 과정에서 뭐가 부족했느냐. 되게 이런 케이스가 훈육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다르게 본다라는 거 의미에 내가 이 아이에게 잘못했어라는 죄책감이 깔려 있고, 그걸 해소해가는 과정에서 아이와의 관계 회복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을 텐데, 그 과정에서 단호하게 훈육해야 될 때 훈육하는 걸 못 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등교 문제에 있어서 왜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왜 가야 되는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아이가 등교 거부하고 있으면 엄마는 예전처럼, 그러니까 상담받기 이전처럼 아이를 야단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를 막 설득하고 막 뭔가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신 거죠. 지금 이 케이스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두고 보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 두고 보시면 안 되고, 학교를 왜 가야 돼? 여기에 학교에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근데 왜 저는 이런 느낌이 들을까요? 이 친구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거란 느낌이 좀 드네요. 어머님은 사회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친구랑 잘 놉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진짜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아이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 아이가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은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도 학교 가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있어도 그만큼 재미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게임을 해도 그 시간에 친구들은 다 학교에 있기 때문에 같이 게임할 사람이 없어서 애들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학원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밤 10시에 게임에 접속합니다. 왜냐하면 낮엔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가 좋은데 학교를 왜 안 가죠? 학교에 가면 친구랑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어머님이 아이의 진짜 학교의 친구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선생님과 만나보시고 아이랑 이거를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시고, 도저히 이게 안 된다 싶으시면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죠. 공부방 선생님이어도 좋고, 이 아이가 그냥 슬쩍슬쩍 흘리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케이스는. 네.